안녕하세요. 알뜰아 로미입니다. 여러분, 4월 셋째 주가 벌써 되었네요. 4월로 이렇게 딱 들어서자마자 날씨가 정말 초여름 같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근무복이 긴팔에서 여름복으로 바뀌었고요. 정말 물건 들어올 때는 반팔을 입지 않고서는 힘들 정도로 땀이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운동 효과가 더 2배로 되는 건지 수분을 다 땀으로 배출을 시키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물도 자주 마시고요. 봄철 아직은 또 미세먼지가 많고 또 여러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늘 쓰고 있지만 요즘에 이제 여름이 돼서는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물론 다이소가 에어컨으로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2층은 올라가니까 아직 에어컨 안 틀어서 그런지 공기가 확실히 1층보다는 덥더라고요. 오늘은 4월 14일 일요일입니다. 물론 어제 촬영을 하려고 제가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친정어머니 방문은 이제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가려고 했는데 마침 오셔서 홍게 파티를 또 하였습니다. 홍게가 저렴하더라고요. 맛도 좋고 살도 수율도 좋은데 엄청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또 구입을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어제 도저히 촬영할 시간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부랴부랴 일요일 오전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집 한 주 동안 어떻게 또 지출했는지 4월 7일부터 12일까지의 지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브이로그에서 조금 더 상세한 내역은 보실 수 있고요. 먼저 제가 둘째 주에 어떻게 생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말 외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엄청은 아니지만 장을 많이 봐놨기 때문에 외식 없이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고요. 다만 집밥 간식의 예산이 조금 더 오버가 되었어요. 그때 6월 6일 날 그때 홈플런에 갔다 온 비용을 6월 7일 예산에서 지출을 하였잖아요. 거기서 거의 이제 집에서 장을 본 걸로 많이 먹긴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이제 식재료들이 있어가지고 우유도 구입하고 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비용은 역시 기타 예비비에서 같이 꺼내서 지출을 하였고요. 배달 외식비는 예산 4만원 그대로 남겨왔습니다. 외식비 4만원 남았고요. 그리고 생활비용은 역시 생활비용도 지출 없이 2만원 그대로 남겨왔어요. 다이소에서 이제 퇴근할 때 아무것도 손에 들고 퇴근하지 않겠노라 라고 늘 다짐하면서 딱 한 번 아이들 과자만 2개 사서 퇴근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 약제는 아무도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한 주를 또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비비에서 식재료 꺼내 쓰고 지금 한 59,000원 정도 남았네요. 그래도 외식을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산이 끝이 났고요. 한 주 정산 7만원이라는 큰 잔액이 남았습니다. 7자. 그럼 저축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름방학을 위한 챌린지에 먼저 채워주겠습니다. 여름방학이 아이들 그 계획표로 봤을 때 한 7월 중순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주어야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물론 아이들 여름방학에도 저랑 남편은 또 열심히 일을 할 거라서 어디 여행을 계획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웬만하면 지난 겨울방학처럼 뭐 저랑도 나가고 아빠랑도 따로 나가거나 뭐 할머니 집에 며칠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계곡이나 뭐 수영장 최대한 갈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서 보내보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여름방학에 2만원 채워줄게요. 이렇게 2만원 채워주고 총 지금 3만원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5만원이 남았는데 목적 저축에 채워줄게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어린이날이 이제 2주, 3주 뒤면 어린이날이잖아요. 남편 생일도 있고 7월에 먼저 어린이날부터 채워줄게요. 지금 현재 8만원이 들어있는데 저는 목표를 1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8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을 그냥 넣어서 확실하게 10만원을 채우고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2만원 넣어주면 이제 10만원이 되었네요. 이렇게 되었고, 이제 남편 생일날 채워주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000원짜리들로 채워주고 있는데 10,000원 한 장 넣어주겠어요. 그럼 10칸을 칠해줘야 한답니다. 현재 뭐 8,000원인가 9,000원 정도, 8,000원이 들어있네요. 그럼 10,000원이 들어가면 18,000원. 이렇게 10칸. 오늘은 좀 진행이 빠를 겁니다. 간단하게 2만원이 남았네요. 이제 에어컨 시즌이 곧 또 다가오는데 얼마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날이 이렇게 더워지니까 2, 3, 4, 5, 6, 7, 75,000원이 지금 에어컨 난방비에 들어있네요. 75,000원. 그러면 여기에 일단 5,000원 채워주겠습니다. 10,000원 넣어주고 5,000원 빼줄게요. 그러면 한 칸.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잘 버텨보기를. 그리고 외식, 이번 주에 외식이 없었기 때문에 10,000원, 5,000원 넣어줄까요? 5,000원, 10,000원? 네, 먹는데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로 5,000원 채워주겠습니다. 자, 10,000원 한 장이 남았는데 건강, 헬스, 패션, 구름이, 아이들, 여행인데 여행은 잠시 좀 접어두고 아이들 건강에 채워주도록 할게요. 5,000원만 5,000원 빼주고 또 10,000원 들어가는 걸로. 뭐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5,000원은 우리 구름이에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저기서 아침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참 햇볕을 좋아해요. 좀 더울 것 같은데 오늘 정도 날씨면. 구름이에게 5,000원까지 넣어주고 이번 주 정산은 해서 저축까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역시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저축할 수 있는 금액도 많아서 뿌듯하고 더 재밌는 저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지금 일요일이긴 한데 제가 곧 출근이라서 아이들이랑 잠깐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촬영을 끝내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영상이 엄청 짧을 것 같은데 부수입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1년 저축에 할 수 있는 부수입. 그러니까 이번 주에 부수입을 없는 줄 알았는데 역시나 그 풍차예금이 만기가 찾아와서 금융으로 87,000원의 이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7,000원, 87,000원, 87,000원 바로 1년 저축에 4월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 둘째 주에 87,000원 들어갈게요. 그대로 같이 있는 것까지 한번 세어볼까요? 총 얼마가 쌓였는지. 세어보겠습니다. 10, 11, 12, 132,000원 132,000원이 모였네요. 나중에 조금 더 쌓이면 그때 파킹 통장에 같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월 저축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부수입은 이렇게 왜 모아서 이렇게 저축을 하냐, 뭐 따로 통장에 넣어두면 뭐 이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저도 물론 이제 조금 더 저축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현금으로 저축하는 것도 있는데 또 이자는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차면 몇십만 원씩 이렇게 저축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포기하지 않고 현금으로 재미도 느끼면서 또 현금이 너무 없으면 재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몇만 원 정도, 몇천 원 정도 현금을 남겨두고 이제 파킹 통장에 저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셋째 주도 부수입을 꼭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재테크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일을 하고 핸드폰 볼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출석 체크도 거의 놓은 지 좀 오래된 것 같고 다만 남편이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는 셋째 주 예산을 채워보겠습니다. 셋째 주 예산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셋째 주 예산도 한번 볼까요? 늘 같은 금액이지만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만원입니다. 어제 홍게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어제가 어떻게 보면 셋째 주의 시작의 첫날인 13일인데 13, 14, 15, 16, 17, 18일까지니까 홍게 먹었던 비용을 또 빼주긴 해야겠죠. 일단은 한번 채워보고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밥 간식에는 8만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배달 외식은 4만원. 그래서 이 홍게 먹었던 거를 외식으로 해야 할지 집밥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했는데 제가 홍게로 밥도 비벼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했으니까 집밥으로 넣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밥에서 빼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홍게가 34,000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냥 5만원을 빼주고 여기에서 한 15,000원? 16,000원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뱅킹에서 일단 15,000원 넣어주고 장고가 정확한 금액을 제가 짚어보고 확실히 계산해서 다음 주 정산에 드릴게요. 일단 요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5만원은 다시 뱅킹으로. 홍게 어떤 홍게를 먹었는지 브이로그를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생활비용은 2만원. 저는 또 살 게 뭐가 있을지 늘 고민이긴 한데 최대한 안 사기로 병원 약재 만원. 확실히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 정도 되니까 아프진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최대한 건강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예비비는 3주 정도 남았는데 59,000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14월 셋째 주 예산까지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지금 영상 촬영이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엄청 빠르게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이게 옷 입는 것도 반팔에 얇은 가디건이나 얇은 잠바나. 근데 저는 늘 왔다 갔다 반팔을 입고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한 주가 오후 근무라서 반팔을 입을지 긴팔을 입을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저 또한 그냥 반팔에 얇은 잠바를 하나 걸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정산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루해하지 않으시고 늘 좋게 봐주셔서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답글은 지금 일일이 다 못 남기지만 다 읽고는 있어요. 읽어보고 좀 빠르게 드려야 될 답글들은 먼저 드리고 천천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약속했던 가계부 나눔 꼭 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한 주도 우리 고물가 속에서 저임금 속에서 잘 버텨보도록 해요. 우리 잘 이겨냅시다. 그럼 안녕.